소재가 안 떠올라. 나는 동화 작가다. 아니, 작가라기에는 거창하니 적당히 타협해서 지망생 정도. 나는 어렸을 때 동화 읽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꿈도 자연스레 동화 작가가 되는 것이었다. 어린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면서도 또 어른들에게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주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몇 년 전 시에서 주최한 경연대회의 우수상을 수상하여 반짝 스타가 되긴 했으나 그 이후 별다른 동화를 집필하지 못하자 조금 떠올랐던 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는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난생 처음 느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에 취해 있던 나는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것에 강박심이 들어 빨리 새로운 동화를 쓰고 싶었지만 마땅한 소재가 떠오르지 않았고 이제는 동화를 쓰는 것 외에는 마땅한 수입원이 없으니 더욱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출판사의 집필 재촉 전화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어느샌가 나는 동화를 좋아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져갔고 그렇게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 기분 전환을 위해 선선한 바람을 맞으며 길을 걷던 도중 어디선가 날아온 종이가 내 발밑으로 떨어졌다. 나는 무심코 내 앞에 떨어진 종이를 보았고 종이에는 동화 낭독회가 열린다고 적혀 있었다. 동화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동화는 쓰여지고 아이들에게 읽혀지며 그들의 상상력을 키우고 꿈을 가지게 해주죠. 교육 등으로 인해 아이들의 동심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동심이 없다면, 가지기 힘들다면 그들은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어른들도 동심을 되찾는다면 어린이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 궁금하시다면 하단에 적힌 장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처럼 당신의 잃어버린 동심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침 할 일도 없었던 나는 소재거리라도 건질 수 있을까 하여 종이에 적힌 장소에 가보았고 그곳에는 커다란 천막이 세워져 있었다. 요즘 같은 시대의 천막이라니 오히려 감성적이어서 마음에 든 나는 조금 기대를 품으며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천막 안은 여러 개의 의자가 원의 형태로 놓여 있었고 천장에 달린 전구가 특유의 아이보리 빛을 내며 어두운 내부를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다. 나 말고도 이미 안에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는데 어린아이부터 나와 비슷한 또래의 사람들도 보였고 그중 독특한 어린아이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떠오르는 복장을 한 아이는 천막 가장자리에서 방긋 웃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오늘이 할로윈이었나? 나는 조금 독특한 차림새의 아이를 보며 내가 날짜를 착각했나 생각했지만 가끔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공주 옷이나 슈퍼맨 등의 영웅 옷을 입은 아이들도 있으니 그런 아이겠거니 했다. 에휴, 나도 저런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문득 나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잠시 멍하니 서 있는데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걸었다. 어서오세요. 동화 낭독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깜짝 놀란 나는 뒤를 돌아봤고 내 뒤에는 검은 로브를 머리끝까지 쓴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동화 낭독회의 주최자인 것 같았다. 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조금 특이했는데 남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 것 같기도 한 중성적인 목소리였다.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어요. 나는 쭈뼛거리며 빈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았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달콤한 냄새가 났다. 주변에 누가 초콜릿이라도 먹고 있나? 내 코를 간지럽히는 달콤한 냄새의 출처를 찾기 위해 고개를 돌리려는 찰나 동화 낭독회가 시작되었다. 오늘 이렇게 동화 낭독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딱딱하고 답답한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상상력과 자유로움이 억압받게 되어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 이 낭독회를 통해 여러분께 남아있는 동심이 사라지지 않도록 영원히 지켜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중에 냄새의 출처를 찾기로 하고 다시 고개를 돌렸고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 조명은 천천히 밝기가 줄어들더니 천막 안이 조금 어둑해졌다. 분위기는 좋은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나?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궁금하던 순간 어느새 그 사람은 랜턴을 들고 와서 환하게 불을 밝혔고 어디선가 꺼내온지 모를 검은색 표지의 책을 펼치더니 목을 조금 가다듬은 후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은 평화로운 어느 가을의 오후였다. 살짝 열린 창문 밖에서 신선한 바람이 나뭇잎들을 스치고 지나가는 소리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귓가에 잔잔히 들려왔다. 창밖의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번에 열리게 되는 마을의 큰 축제인 수학제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 마을은 농사가 마무리되면 한 해 농사지은 작물들로 요리를 하여 이웃과 나누고 각 집마다 끼가 넘치는 사람들이 악기를 연주하여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며 축제의 분위기를 띄웠다. 밤이 되면 어른들은 모여 술을 마시고 아이들도 다 같이 모여 장난을 치며 노니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피오는 창밖을 보며 내일 있을 수학제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매년 수학제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기에 항상 수학제가 열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그런데 아빠는 뭐 하고 있으려나? 피오는 문득 아빠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져 아빠가 있는 부엌으로 향했다. 아빠는 식탁에 앉아 무언가 생각 중인 것 같았고 피오는 아빠가 내일 수학제에서 음식 경연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음식을 생각한다는 걸 단번에 눈치챘다. 아빠는 이번 경연대회에서 무슨 요리를 만들 거야? 글쎄. 그래도 명색에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행사인데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말이야. 그럼 애플파이 어때? 아빠가 만든 애플파이는 세계 최고니까. 그래? 우리 피오가 그렇게 말해주니 아빠가 환상적인 애플파이를 만들어야겠네. 아빠는 방긋 웃으며 두 손으로 피오의 볼을 감싸 가볍게 흔들었고 피오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에 기분이 좋아져 얼굴 한가득 웃음을 피웠다. 그나저나 우리 피오 좋겠네. 동화 작가가 우리 마을로 와서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준다고 했으니까. 응, 나 너무 설레 아빠. 어떤 동화를 듣게 될까? 너무 궁금한 거 있지? 피오가 특히 이번 수학제를 기대했던 이유는 어떤 동화 작가가 이번 수학제 때 아이들을 위한 동화 낭독회를 열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피오는 동화를 좋아했다. 7살 꼬마 소년이 동화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피오는 남들보다 더 동화를 좋아했다. 꿈도 동화 작가가 되는 것이었으니 말이다. 그럼 내일을 위해 우리 같이 준비해볼까? 피오는 아빠와 함께 내일 있을 수학제를 위한 준비를 했다. 아빠가 애플파이를 만들 때 옆에서 사과를 씻으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손을 도왔고 다음날 입을 옷을 고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어느덧 시간은 저녁이 되어 있었고 아빠와 피오는 저녁을 먹으며 내일 있을 수학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그나저나 외부인이 우리 마을로 온다는 게 참 오랜만이네. 보통은 잘 오는 사람들이 없는데. 맞아. 우리 마을에 바깥 사람이 올 줄은 몰랐어. 피오의 마을은 큰 도시 쪽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는 자가용이 있지도 않아 마을을 이동하려면 마차를 타고 기본 2일 정도는 걸렸으니 말이다. 게다가 일부러 찾아와 주는 건데 아무런 보수도 없이 동화를 들려주겠다니 우리로서는 고마울 따름이지. 그치 피오? 응,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피오는 아빠가 만들어준 토스트를 우물거리며 말했고 그런 피오의 모습을 보며 아빠는 방긋 웃었다. 그렇게 기분 좋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피오는 아빠가 좋은 꿈 꾸라는 말을 해줌과 동시에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고 피오는 밖에서 들리는 새소리에 잠에 섰겠다. 커튼을 젖히니 구름 없이 맑은 하늘은 다른 날보다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였으며 시원한 바람이 피오에게 아침 인사를 건넨 듯했다. 피오, 일어났니? 1층에서 아빠가 피오를 깨우기 위해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윽고 피오의 방문이 열리며 아빠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얼른 내려가서 세수하고 밥 먹자. 이제 곧 수학제가 시작하니까 시간에 맞춰서 참석해야지. 그치? 피오는 빠르게 계단을 내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세수를 한 뒤 아빠가 차려둔 아침을 빠르게 먹고 집을 나설 준비를 했다.
하얀색 셔츠에 갈색 멜빵 바지, 갈색 모자를 쓴 뒤 거울 앞에서 피오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했다. 준비를 마친 피오는 아빠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아빠는 피오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빠와 피오는 집을 나서 광장으로 향했고 그곳엔 이미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이 어느 정도 모인 뒤 개최 시간인 아침 9시가 되자 마을의 촌장이 수학제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우리 마을의 수학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촌장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폭죽이 터지며 푸른 하늘에 아름다운 빛을 수놓았고 흥겨운 음악이 연주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환호성과 웃음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수학제를 즐기기 시작했다. 곧 음식 경연대회가 시작될 예정이오니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각자 만드신 훌륭한 음식들을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 경연대회가 곧 시작한다는 소리에 피오의 아빠는 때가 되었다는 듯 각오를 다지며 피오에게 말했다. 피오야, 아빠 1등하고 올게. 아빠는 음식 경연대회에 참가할 음식 준비를 위해 집으로 향했고 피오는 친구와 함께 광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경을 하였다. 이야기를 하며 거닐던 중 멀리서 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음식 경연대회를 시작합니다. 참가자 여러분들은 광장으로 모여주세요. 피오와 친구는 빠르게 광장으로 돌아갔고 광장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참가한 사람들은 각자 자신 있는 요리를 만들어냈고 다들 자신이 만든 요리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했다. 우와, 전부 맛있어 보인다. 빨리 먹어보고 싶어. 피오와 제제는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듯했고 바람에 실려온 맛있는 음식 냄새에 더욱 허기가 지는 듯했다. 이야, 다들 멋진 요리들을 만들어주셨네요. 이거 우승자를 가려내려면 한참을 고민해야겠어요. 사회자의 익살스러운 진행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화답했고 경연대회 심사위원들은 참가자들의 음식을 맛보며 점수를 매기고 있었다. 자,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끝난 것 같군요. 제 손에 우승자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는데요. 그럼 슬슬 발표해볼까요? 저도 어서 음식을 먹어보고 싶거든요. 우승자는 축하합니다. 7번 참가자의 애플파이입니다. 우승자가 발표되고 사람들은 환호성과 축하를 보냈고 피오는 아빠가 우승을 하여 매우 기뻤다. 아빠는 자그마한 우승 트로피를 손에 들며 승리를 자축하였다. 모든 참가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들 참가자분들이 만든 음식을 맛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음 축제 때 더욱 환상적인 음식들을 기대하며 이번 경연대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과 함께 이번 경연대회는 마무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참가자들의 음식을 나눠 먹으며 연신 훌륭하다, 맛있다는 말들을 쏟아냈다. 피오는 아빠한테 가서 우승한 걸 축하해 주었고 아빠는 웃으며 화답해 주었다. 아빠는 피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애플파이 한 조각을 피오에게 주었다. 피오는 아빠에게서 건네받은 파이를 한 입 크게 베어 먹었고 여태껏 자신이 먹었던 파이 중 가장 맛이 뛰어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피오는 아빠가 건네준 파이를 들고 제제에게로 향했다. 제제가 어디지? 아, 제제! 피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제제를 보았고 피오가 멀리서 불렀지만 제제는 어딘가에 계속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제제가 뭘 보고 있는 거지? 제제의 시선을 따라가던 중 피오는 웬 검은 로브를 머리끝까지 쓰고 있는 사람이 멀찍이 서 있는 걸 보았다. 누구지? 우리 마을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머리끝까지 쓴 로브 때문에 얼굴을 확인하기는 어려웠지만 피오는 확실히 그 사람이 마을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뭐 어때? 빨리 제자에게 파이나 줘야지. 피오는 제제 옆으로 다가가 어깨를 손으로 톡톡 건드렸다. 제제, 아빠가 너 주라고 애플파이 주셨어. 먹어봐. 제제는 피오가 옆에 온 것도 몰랐던 듯 깜짝 놀랐고 피오는 웃으며 애플파이를 제제에게 건넸다. 파이를 다 먹은 제제는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를 털며
광장 서쪽에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며 피오에게 구경 가자고 했다. 피오와 제제는 천막이 세워지고 있는 서쪽으로 향했고 목적지에 도착하니 한 사람이 천막을 세우고 있었다. 커다란 천막 가운데 두꺼운 기둥을 넣고 들어올려 가장자리를 핀으로 고정시키고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거기서 아까 보았던 검은 로브를 입은 사람을 다시 보았다. 그 사람도 피오와 제제를 보았는지 천천히 다가와 인사하였고 목소리를 들으니 여자인지 남자인지 헷갈리는 목소리였다. 제제는 그 사람을 보며 인사를 하였다. 그래, 만나서 반갑구나. 근데 여기는 아직 완성이 되려면 조금 멀었단다. 오늘 밤 어린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기 위해 세우고 있거든. 아, 설마 오늘 온다던 동화 작가가... 그래, 바로 나란다. 벌써부터 내 정체가 들키다니 이거 곤란한걸? 원래는 깜짝 등장을 할 예정이었는데 말이지. 다른 아이들에게는 비밀이야. 원래 동화는 상상하는 즐거움이 있잖니. 동화 작가인 나도 그 상상에 포함되고 말이야. 네, 물론이죠. 고맙구나. 그럼 동화는 저녁 시간이 되면 들려줄 예정이니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렴. 그럼 난 아직 준비할 게 있어서 이만 가볼 테니 즐거운 시간 보내렴. 그 사람은 잘 가란 인사를 하고 천막 쪽으로 되돌아갔다. 피오와 제제는 광장 중앙 쪽으로 되돌아갔고 축제를 즐기다 보니 어느새 해가 점점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광장 중앙은 아침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거리에 서 있는 가로등은 따뜻한 색의 빛을 내며 주변을 밝히고 있었고 곳곳에 걸린 따뜻한 색상의 조명이 더욱 따스함을 더하였다. 아침에 떠들썩했던 음악은 잔잔하면서 밝은 분위기의 음악으로 바뀌어 축제의 운치를 더하였다. 피오, 이제 곧 동화 들으러 갈 시간이네.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갈 테니까 즐거운 시간 보내렴. 응, 아빠 조금 있다가 봐. 아빠와 인사를 하고 있는 도중 밖에서 제제가 피오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제제의 재촉에 덩달아 마음이 조급해진 피오는 빠르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제제는 피오가 나오자마자 손을 붙잡고 빠르게 광장 서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20분 정도 광장 서쪽으로 가다 보니 아까 전 보았던 천막이 서서히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보라색 천으로 만들어진 천막은 피오 또래의 아이 50명쯤은 거뜬히 들어갈 수 있을 만큼 거대해 보였고 천막의 꼭대기는 고개가 아플 만큼 높게 세워져 성이 일부러 옮겨놓은 것 같았다. 제제와 피오는 커다란 천막에 감탄하며 걸어갔고 입구에 도착하니 희미하게 음악 소리가 들렸다. 아코디언으로 연주하는 것 같은 음악은 축제의 밝은 분위기가 아닌 우울하고 어두운 느낌의 음악이었는데 계속 들으니 분위기가 조금 음산해지는 것 같았다. 아까 전에 봤던 꼬마들이구나. 천막 안에서 아까 전 봤던 검은 로브를 입은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안녕하세요. 동화는 벌써 들려주시기 시작했나요? 다행히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단다. 곧 시작할 거니까 들어가서 앉도록 하렴. 로브를 입은 사람은 천막의 입구를 들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피오와 제제는 천막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이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야. 로브를 입은 사람은 혼잣말을 하며 천막 안으로 천천히 들어갔다. 천막 안으로 들어온 피오와 제제는 안의 모습을 보고 감탄하였다. 높은 천막에는 여러 가지 천체 모형들이 달려있어 우주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으며 곳곳에 걸린 별 모양의 조명들은 천장에 달린 천체 모형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다. 천막 안에는 이미 많은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천장을 보며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피오는 마을 아이들 사이에서 처음 보는 아이가 앉아있는 것을 보았다. 하얀 셔츠에 파란 멜빵 바지, 생전 처음 보는 모자를 쓴 그 아이는 마치 동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피오는 제제에게 자신이 본 아이를 본 적 있는지 물어보려 했으나 갑작스럽게 들린 목소리가 피오의 말을 훔쳐갔다. 어때? 마음에 드니? 꾸미느라 고생 좀 했단다. 어느샌가 우리 뒤에 있던 로브를 입은 사람이 자신이 만든 결과물에 뿌듯하다는 듯 말했다. 제제는 진심을 담아 예쁘다 말했고 그 대답을 들은 로브 입은 사람은 기분이 좋아진 듯 보였다.
피오는 멍하니 천장을 보는 제재를 놀리려고 입을 때려는 찰나 희미하게 천막 어딘가에서 달달한 향기가 피오의 코끝을 스쳤다. 자, 이제 자리에 앉으렴. 슬슬 시작할 거야. 근데요, 아까부터 뭔가 달달한 냄새가 나는데. 갑작스러운 피오의 말에 검은 로버를 입은 사람이 잠시 멈칫하더니 손뼉을 치며 말했다. 내 정신 좀 봐. 이건 코코아 냄새란다. 저녁이라 쌀쌀할 테니 우리 꼬마 관객님들을 위해 내가 준비했지. 자리에 앉으면 한 잔씩 가져다 줄게. 우와, 감사합니다. 조금 추웠거든요. 로브를 입은 사람은 미소를 짓고는 천막 뒤쪽으로 걸어갔고 피오와 제제는 앉을 만한 자리가 있는지 천막 안을 둘러보았으나 이미 먼저 와있던 아이들 때문에 앞쪽에는 앉을 수 없어 천막 뒤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자, 여기 코코아 한 잔씩 받으렴. 로브를 입은 사람은 김이 폴폴 올라오는 코코아가 담긴 머그컵을 두르게 건네주었다. 제제는 잔을 받자마자 호호 입바람을 불며 코코아를 한 모금 마셨다. 하지만 피오는 목이 마르지 않았는지 잔을 옆에 내려놓았다. 너는 안 마시니? 로브를 쓴 사람은 피오에게 물었고 아직 너무 뜨거워서 조금 식으면 마시겠다고 말했다. 그래, 그러렴. 너무 식으면 맛이 없으니 따뜻할 때 마시고. 로브를 입은 사람은 말을 마친 뒤 뒤를 돌아 천막 가운데로 향했는데 그 사람의 로브 속에서 일반 회중 시계보다 조금 더 큰 것이 황금빛으로 살짝 반짝였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피오는 자신이 본 회중 시계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곰곰이 생각했지만 어디서 봤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이내 정신을 차린 피오는 천막 가운데로 향하는 그 사람을 보았다. 천막 가운데에는 책을 올려둘 수 있는 삼각대와 의자가 있었고 그 사람은 의자에 앉더니 어디에서 꺼낸지 모를 책을 삼각대 위에 올려두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동화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제 동화를 들어주시는 이 시간이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막에 모여있는 아이들과 피오 제제는 손뼉을 치며 호응했고 아이들의 열렬한 환호를 들은 그 사람은 삼각대 위에 올려둔 책을 펴 이야기를 시작했다. 여러분께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한 소년이 꿈과 같은 일을 경험한 내용이에요. 어느 마을에 동이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답니다. 그 소년은 평범한 아이였지만 그리 행복하진 않았던 아이였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 매일매일 즐겁게 놀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거든요. 밝은 성격과는 달리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에 친구들을 사귀기도 쉽지 않았거니와 또 다른 이들과 달리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는데 바로 동이가 동화나라로 다녀왔다는 점이었어요. 어느 날 동이가 마을에서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과 부모님은 동이를 찾기 위해 사방팔방 돌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여 죽었을 거라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앞에서 동이의 목소리를 들은 부모님은 한 걸음에 달려가 조심스레 문을 여니 동이가 밝은 얼굴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온몸이 흙투성이고 잔뜩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달려 있었어요. 동이야, 그동안 어디 있었니?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아니? 부모님의 걱정되었던 마음은 곧 격한 감정으로 바뀌었는지 동이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나 동화나라에 다녀왔어. 부모님은 동이의 뜬금없는 말에 당황하며 말했어요. 동화나라라니? 지금 장난칠 상황이야? 아니에요, 아빠. 진짜 있어요. 내가 앨리스 다음으로 동화나라에 온 사람이라고 했어요. 동이야, 왜 그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닌데, 진짠데. 동이는 부모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자 기가 죽었어요. 그들의 뒤에는 동이가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에 걱정되었던 마을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동이의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망상에 빠져있다 라는 모함과 함께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게 되었죠. 거기다 부모님은 그런 동이를 감싸주지 않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며 정신과 의사를 집에 부르기도 했어요. 나는 정말 동화나라에 다녀왔는데. 아무리 자신의 경험이 사실이라 말해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의 상처는 나날이 늘어갔지만 매일 밤 두 손을 모으며 간절히 마음을 담아 기도했어요.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 자신을 구원해줄 수 있을 거란 얕은 희망을 품은 채 말이죠. 사람들이 동화나라에 다녀왔다는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저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친 동이는 눈물을 삼키며 잠에 들었고 같은 시간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옷을 입은 존재가 동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아인가? 그 존재가 작게 속삭인 말은 스산한 바람에 실려 멀리 흩어졌고 그 존재는 어느샌가 사라졌어요. 며칠 후 동이는 마을에서 큰 행사가 열리게 되어 구경을 가기 위해 길을 걷던 도중 한 아이를 만났는데 낯을 가리는 성격이었던 동이는 평소 같으면 조용히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용기를 내어 그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안녕. 동이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에게 말을 걸었고 인사를 받은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나한테 인사하는 거야? 동이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너가 왜 나한테 인사를 해? 너는 누구야? 그 아이는 까칠하게 대답했고 동이는 그 아이의 태도에 풀이 죽었어요.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나는 동이라고 해. 동이의 말을 들은 그 아이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표정이 어두워지며 말했어요. 동이라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정신이 이상해진. 동이는 그 아이가 자신에게 하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빠졌어요. 아니야. 나는. 동이가 말을 하려 했지만 그 말을 끊으며 아이는 말했어요. 미안한데 저리 가줘. 사람들이 너랑은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했거든. 너와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상한 오해 받기 싫어. 말을 끊는 그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섞기 싫은 듯 동이에게서 등을 돌렸어요. 그런 아이의 모습에 동이는 매우 슬펐어요. 자신에 대한 오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없게 방해했으니까요. 동이는 화가 났어요. 왜 자신의 말은 들어주지도 않냐고 내 말을 들어달라고 크게 외치고 싶었죠. 너도 내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는구나. 동이는 주먹을 쥐고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에게 말했고 그 아이는 동이의 모습을 보며 말했어요. 나도 어린애긴 하지만 네가 말하는 동화나라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고. 아이는 그 말을 끝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멀어지는 그 아이를 지켜보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내 말을 믿어줄 건데.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단 말이야. 동이가 서러움에 큰 소리로 울부짖었지만 그 아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자리를 떠났고 동이는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제발 누군가 저를 도와주세요. 그 순간 어디선가 큰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바위가 굴러와 그 아이와 부딪혔고 동이는 깜짝 놀라 그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설마 나 때문에. 쓰러져 있던 아이 앞에 선 동이는 아이를 흔들어 보았어요. 아이를 흔들던 도중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손에 느껴진 동이는 천천히 손을 눈앞에 모았고 동이의 작고 하얀 손에는 붉은 물이 들어있었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동이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그 어른은 그냥 내버려둬. 남자인 것 같으면서도 여자인 것 같은 중성적인 목소리가 동이의 뒤쪽에서 들렸어요. 뒤를 돌아보니 웬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동이의 뒤에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연이어 당황스러운 일이 계속 생기자 조금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나는 동화나라의 문직이란다. 너희 앞에 그 어른은 동화나라가 없다는 말에 대한 벌을 받은 거지? 동화나라?
동이는 자신 말고 동화나라를 말하는 사람을 보니 신기했어요. 나는 널 알고 있어. 너는 그 어느 아이들보다 순수한 동심을 가지고 있지. 그게 너가 동화나라에 다녀올 수 있었던 증거고. 그 사람은 동이가 동화나라에 다녀온 걸 믿는 눈치였어요. 동화나라는 어린아이들이 늘 꿈꾸고 있는 곳이지. 자신이 원하고 상상했던 모든 것이 있고, 또 슬픈 일도 괴로운 일도 없고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환상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어. 하지만 동심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도 갈 수도 없는 환상 속의 나라라서 사람들이 잘 믿지 않는 게 흠이지만, 제가 동화나라에 다녀왔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믿어줄 수 있을까요? 동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 사람은 나긋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지? 너는 이상한 아이라고 말이야. 동이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널 믿는단다.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너는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존재지. 어른들은 그런 너를 막아서 아이들이 동화나라로 가는 걸 방해하려고 너를 모함하고 괴롭히게 만드는 거지. 참 못된 사람들이야. 방금 저 어른을 보렴. 지금의 세상은 아이들조차 동심을 잃어버리고 있어. 동심이 없어진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버려. 어른은 아이들을 또 다른 어른으로 만들어버리지. 그래서 동심이 남아있는 아이들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동화나라로 데려가는 수밖에 없어. 정말 제가 다른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은 동이가 자랑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 맞아. 너가 다른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 너의 특별한 능력인 거지. 동이는 자신이 다른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에 크게 기뻤어요. 그러고 싶어요. 제가 다른 아이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 사람은 기특하다는 듯 동이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 전에 나랑 약속 하나 할까? 동이는 기쁜 마음으로 약속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이 동화나라로 갈 수 없도록 그곳은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며 우리들을 방해하려 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보내주려면 어른들 몰래 보내주어야 해.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줄 테니 가지고 있으렴. 그 사람은 동이에게 향로 하나를 손에 쥐어주었어요. 향로도 그 사람처럼 검은색이었는데 향로에는 까마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동이는 향로가 신기한 듯 물건을 쳐다보며 그 사람에게 무엇이냐고 물어봤어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마법의 향로란다. 여기서 나오는 향은 사람의 마음속 나쁜 마음을 없애고 너에게 호감을 갖게 해줄 거야. 다만 1시간 이상 거기서 나오는 향을 맡아야 효과가 있어. 그 얘기를 듣자 동이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저와 말도 하지 않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은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맞아. 너가 말을 걸면 사람들이 듣지 않을 테니 내가 마법으로 너의 모습을 조금 바꿔줄게. 그 사람이 손을 튕기자 경쾌한 소리와 함께 동이의 모습이 한 동화의 주인공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우와, 혹시 요정이에요? 그 사람은 모습이 바뀐 동이를 쳐다보며 이내 멋쩍은 듯 말하였습니다. 비슷하긴 해. 요정들도 동화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다만 부모님은 너를 알아보니 조심해야 한단다. 알겠지? 네, 알겠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헛기침을 한 후 다시 말했어요. 아이들에게 초콜릿 같은 향이 강하고 달달한 음식을 주도록 하렴. 마법의 향이 달달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 향을 감춰야 하거든. 동이는 간단한 내용의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너가 앞장서서 향을 일정 시간 맡은 아이들을 마을 뒷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렴. 뒷산이요? 거기는 왜요? 그 사람은 주위를 살피더니 손을 동이의 귀에 대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건 비밀인데 사실 거기에 동원하러 갈 수 있는 입구가 있단다. 뒷산 중턱쯤에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이 뛰어내리면 앨리스처럼 토끼굴로 들어가 동원하러에 가게 될 거야. 어때? 신기하지? 동이는 자신이 사는 마을에 그 통로가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어요. 너무 신기해요. 제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매일 기도를 했더니 결국 이뤄지게 된 것 같아 너무 기뻐요. 그 사람은 쭈그려 앉아 동이와 눈을 맞추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오늘 마을의 아이들을 전부 동화나라로 데려가 볼까? 오늘 밤에 아이들과 같이 뒷산으로 가자. 그 사람은 동이에게 말했고 동이는 알겠다고 했으나 문득 아이들을 어떻게 전부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이의 고민을 들은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언을 해주었어요. 오늘 마을에 큰 행사가 있잖아. 내가 거기서 아이들을 모아 동화를 들려줄게. 너는 거기서 향로의 향을 아이들이 맡게 하는 거야. 그럼 어른들의 방해 없이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데려다 줄 수 있어. 동이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고민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녁에 동화를 들려줄 거라며 서쪽 천막으로 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은 동이와 인사 후 발걸음을 옮기려 했고 동이는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 사람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을 럴러바이라고 부르라고 했어요. 혹시 저도 동화나라로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럴러바이는 잠시 당황한 듯 멈칫하더니 이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쉽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어. 내가 동화나라의 문직이라면 너는 동화나라의 인도자니까.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렴. 언젠가 너도 동화나라로 가서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을 거야. 럴러바이는 해맑게 웃는 동이의 모습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 오늘 저녁에 만나자며 인사를 건네고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답니다. 동이는 조금 긴장한 채로 집에 들어섰고 부모님은 동이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 정신과 의사선생님 오시기로 하셨으니 그렇게 알고 있으렴.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는 제 말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동이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마음을 부모님께 전했지만 돌아온 부모님의 말은 동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정신 차려 동이야. 왜 이렇게 아빠를 힘들게 하니? 제발 이제 망상에서 벗어나 좀 제발. 동이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고 무언가라도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을 아빠가 단칼에 끊으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해 좀. 더 이상 너의 헛소리를 듣는 것도 지친다.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쑥덕이는 줄 아니? 이상한 나라의 주민들이라고 하더구나. 완전히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어. 차라리 너가 집으로 찾아오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구나. 너에게 무슨 일이 있기 전에 우리가 찾았더라면. 부모님의 차갑고도 분노의 찬말에 동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울다 지쳐 잠들었답니다. 잠에서 깬 동이가 창밖을 보니 해가 어느새 산 뒤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동이는 럴러바이에게 받은 향로를 손에 든 채 자신의 방에서 나와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 마을에 다녀올게요. 동이는 집을 나서기 전 부모님께 나갔다 오겠다 말을 했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듣는 둥 마는 둥 했어요. 동이는 현관을 닫으며 마을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러 가는 이 길이 매일 걷던 울퉁불퉁한 길이 아닌 레드카펫이 깔려있고 팡파레가 울리는 듯한 착각이 들며 동이는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걸 느꼈어요. 어느새 마을 입구에 도착한 동이는 떨리는 마음을 진전시키며 마을로 들어섰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지만 막상 사람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였어요. 럴러바이의 마법은 대단해. 사람들이 날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 그동안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탓에 가지 못했던 마을의 중앙광장으로 향하여 사람들이 수학제를 즐기는 모습을 행복한 눈으로 보았어요. 조금 더 마을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내었고 어느덧 럴러바이와 만나기로 한 시간이 되자 럴러바이를 찾으러 서쪽으로 갔어요.
동이는 커다란 천막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고개가 아플 정도로 높은 천막을 보니 성의 일부가 마을로 옮겨진 것 같았어요. 어서 오렴. 천막에 시선이 쏠려있던 동이는 어느새 자신의 옆에서 말을 거는 럴러바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안녕 럴러바이. 기분이 좋아 보이네. 이제 아이들 곁으로 갈까? 네, 저 너무 설레요. 마을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지 않고 같은 곳에 있을 수 있다니. 동이는 럴러바이를 따라 천막 안으로 들어갔고 그 안에는 이미 찾아온 아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동이는 조금 긴장이 되었지만 럴러바이의 마법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테니 용기 내어 아이들 곁으로 갔어요. 저기 안녕. 이야기를 나누던 아이들이 자신들에게 말하는 낯선 아이를 보며 말했어요. 안녕. 근데 못 보던 아이인데 누구야? 동이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안심하며 말했어요. 나는 축제 구경을 하러 저 아랫마을에서 놀러 왔어. 아이들은 다른 마을 사람은 처음 본다며 같이 앉아서 보자며 자리를 비켜주었어요. 동이는 이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동이는 어느덧 마을의 아이들이 전부 천막으로 모이자 손에 들고 있던 향로를 살펴시 자신의 옆에 내려놓았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동화를 듣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들려줄 이야기는 한 아이가 환상의 나라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동이가 바닥에 둔 향로에서 새어나오는 달콤한 향이 천막 안을 채우기 시작했고 럴러바이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럴러바이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점점 집중하게 되었고 어느새 이야기를 마친 럴러바이는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어요. 이렇게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동화나라에 갈 수 있다면 어떨 것 같나요? 천막 안에서는 동화나라에 가고 싶다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 찼고 럴러바이는 그런 아이들을 진정시킨 후 말을 이었어요. 이 자리에 동화나라에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주세요. 동이는 떨리는 다리로 천막의 중앙으로 걸어갔고 그런 동이를 아이들은 신기한 듯 쳐다보았어요. 아이들의 표정은 늦은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조금 피곤한 듯 생기가 없어 보였지만 아이들은 동이에게 시선을 집중하였습니다. 자, 다녀온 동화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겠어요? 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다녀온 동화나라는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눈을 뜨니 제가 동화나라에 있었어요. 우리가 동화로 읽었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것 같았어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은 무지갯빛이었고 유니콘이 하늘을 달리고 있었어요. 땅에는 커다란 숲이 있었고 거기에는 동물이랑 나무, 풀과 꽃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그들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그들은 앨리스 말고 다른 사람이 동화나라에 올 줄은 몰랐다고 했고 앨리스가 실제로 있던 사람이라는 게 저는 놀라웠어요. 그들은 저를 환영해주며 동화나라는 각 나라의 동화 속 주인공들이 살고 있어서 어느 곳이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말해주니 정말 신났어요. 저는 그곳 주민들의 길 안내를 받아서 신데렐라도 만나고 라푼젤도 만나고 또 특이하게 지푸라기로 만든 집 지붕에 열린 초록색 커다란 열매를 따서 톱으로 써는 사람들과 무서운 방망이를 들고 있는 머리에 뿔이 달린 빨간 피부의 사람도 보고 상상 속에서만 생각하던 것들을 실제로 보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행복한 시간을 보내던 중 채셔 고양이가 저를 찾아왔죠. 앨리스가 돌아온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문득 동화나라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잊고 있었다는 걸 알았고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났냐고 물으니 동화나라의 1시간은 현실에서 2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동화나라에서 3시간이나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어요. 그곳 주민들이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제가 동화나라에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시니까 돌아가야 한다 말했고, 그곳 주민들은 알겠다면서 처음 만났던 장소로 저를 데려다 주었어요. 저는 아쉬웠지만 그곳 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 집에 가면 되는지 물어보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다 쓰러지고 일어나니 길 한복판에 쓰러져 있었어요. 동희는 자신이 겪은 일을 떨리는 마음에 핵심만 말하려고 하니 말을 잘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말을 마치자 럴러바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만약 동화나라에 갈 수 있다면 가시겠어요? 천막의 아이들은 자신들도 가고 싶다고 말했고, 그런 모습을 보며 동희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럼 우리 동희의 안내를 받으며 가볼까요? 아이들은 찬성하였고, 동희는 감격에 찬 눈으로 럴러바이를 보며 말했어요. 드디어 아이들이 제 말을 들어줬어요. 내가 말했잖니. 자, 이제 저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데려갈 시간이야. 동희는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동희가 일어나자 아이들도 자리에서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슬슬 가봅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꾸는 동화나라로. 아이들은 천막의 뒷문으로 걸어나갔고, 동희도 아이들을 따라 뒷문으로 걸어갔어요. 동희를 선두로 아이들은 마을의 뒷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고, 동희는 슬쩍 뒤를 돌아보았는데 아이들의 눈이 조금 풀려있는 것 같았지만 그와 반대될 정도로 해맑은 표정을 보니 기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걸었을 쯤 그들은 뒷산에 있는 깊은 골짜기 앞에 도착했어요. 하늘에는 달이 떠 있었지만 그 빛으로도 골짜기의 아래까지 비추기에는 역부족했고, 평소에는 은은하던 달빛은 그날따라 차가운 빛을 내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조금 흥분한 것 같았어요.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고, 동희도 호기심에 골짜기 밑을 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럴러바이 여기군요. 동화나라의 입구가. 맞단다, 동희야. 어때? 생각보다 평범하지? 동화나라의 입구가 화려하거나 눈에 띄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평범한 골짜기로 보이게 만든 거란다. 나쁜 사람들이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말이지. 이제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보내주자. 럴러바이는 아이들을 향해 말했어요. 여러분, 이 골짜기 아래가 바로 우리가 가려는 동화나라가 있는 곳이에요. 용기를 가지고 이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면 여러분들의 눈앞에 여태껏 글로만 읽었던 동화 속 주인공들이 여러분을 환영해 줄 거예요. 알겠죠? 아이들은 럴러바이의 말에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또 다른 한 명의 피터팬, 앨리스가 될 겁니다. 우선 그 기분을 느낄 수 있게끔 마법을 부려야겠죠? 럴러바이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아이들의 옷이 각각 피터팬과 앨리스의 복장으로 바뀌었고, 동희는 원래 입고 있던 의상에 조그마한 회중시계가 생겨났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모습을 보며 신기한 듯 옷의 여기저기를 둘러보고 있었고, 동희도 갑자기 생긴 회중시계가 신기한 듯 쳐다보았어요. 자, 준비됐나요, 여러분?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더 환상적인 세계로 여행을 떠나세요. 럴러바이는 아이들이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도록 하였고, 아이들은 즐겁게 웃으며 골짜기 아래로 뛰어들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뛰어들고 한참이 지났지만 마치 중간에 아이들이 사라진 듯 골짜기는 무언가가 땅에 닿는 소리 없이 바람에 쓸리는 풀들의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뛰어내리는 걸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뛰어내리기 싫어요. 여기가 동화나라가 맞다고 확신할 수도 없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말을 하던 중 럴러바이가 말을 끊었어요. 어른이 섞여 있었군. 럴러바이는 천천히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없단다.
그 아이는 겁을 먹은 표정이었지만 말과 반대로 몸은 점점 골짜기 쪽으로 향하더니 결국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렸어요. 그 아이는 외마디 비명을 남기고 골짜기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다른 아이들이 뛰어내렸을 땐 들리지 않았던 무언가가 땅에 닿는 소리가 골짜기 아래에서 들렸어요. 아니, 땅에 닿는다기보다는 골짜기 아래로 던져져 짓이겨지는 소리에 가까웠죠. 아이들아, 좋은 꿈 꾸렴. 어른들이 될 일 없는 영원한 꿈을. 모여있던 아이들이 전부 골짜기로 뛰어들자 럴러바이는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마치 노래를 하듯 속삭였어요. 럴러바이가 혼잣말을 하던 도중 동이가 럴러바이에게 말을 걸었어요. 럴러바이, 이제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럴러바이는 뒤를 돌아 동이를 보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이 마을 말고도 다른 마을에도 있잖니. 나와 같이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자. 동화나라의 문지기와 인도자로서 모든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여행을 떠나는 거지. 어때? 동이는 부모님이 걱정됐지만 이내 생각을 바꿨어요. 아이들을 전부 동화나라에 보내주면 부모님께서도 자신이 동화나라에 다녀왔다는 걸 알아줄 거라 생각했어요. 네, 좋아요. 동이는 럴러바이의 손을 살며시 잡았고 갑작스러운 행동에 럴러바이는 조금 당황했지만 이내 동이의 작은 손을 조심히 잡으며 말했어요. 그래, 그럼 가보자. 동이는 럴러바이의 손을 잡으며 동산 아래로 내려가니 어디선가 나타난 호박마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신데렐라가 탈 것 같이 화려하고 반짝거리는 호박마차는 새하얀 백마가 앞에서 마차를 끌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사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 그 둘을 맞이했어요. 자, 그럼 가실까요, 왕자님? 그 둘은 호박마차에 올랐고 마차의 문이 닫히자 호박마차는 달그락 소리를 내며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움직이는 풍경을 보던 럴러바이는 문득 동이가 조용한 걸 느끼고 동이를 쳐다봤어요. 동이는 오늘 하루가 고단했는지 어느샌가 마차의 의자에서 기절한 듯 잠에 빠져 있었어요. 너와 같은 아이들은 내가 지켜내줄게. 그 아이처럼 되게 만들진 않을 거야. 럴러바이는 마치 자장가처럼 속삭였고 동이는 그 말을 듣지도 못할 만큼 깊은 잠에 빠졌어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된답니다. 로브를 쓴 사람은 책을 살포시 덮으며 말했고 아이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자, 그럼 이제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보내줄 시간이구나, 동이야. 천막 안에 있던 아이 중 한 아이가 일어나 천막 밖으로 향하였고 천막 안에 있던 피오와 제제 그리고 마을의 아이들은 그 아이를 따라 천막 밖으로 나가니 천막 안에는 럴러바이만 남게 되었다. 아이들이 어른들의 손에 망가지지 않게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거야. 럴러바이는 머리를 덮고 있던 로브를 살짝 벗었고 조명 아래 드러난 럴러바이의 모습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등장하는 흰 토끼였다. 앨리스, 네가 어른들의 손에 죽게 된 이후 벌써 많은 시간이 흘렀구나. 동화나라의 첫 방문자였던 너는 어른들에게 동화나라에 다녀온 걸 말했지만 그들에게 정신병자 취급을 받더니 결국 모든 이들에게 외면받고 버려졌어. 너의 행복을 바랬던 우리들은 너의 슬픈 결말을 눈물을 머금고 행복한 결말로 바꿨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거짓말이었지만 아이들이 동심을 잃지 않도록 말이야. 하지만 너가 어른들의 손에 치료라는 목적의 고문을 받다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 즐거움이 넘치던 동화나라는 슬픔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분노했지. 어른들의 만행에 우리는 아이들 같은 어른들의 손에서 지켜내려 했지만 이미 아이들 중에서도 동심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은 걸 깨닫고 더욱 절망했어.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믿지 않으니 그들에게 말을 걸 수도 지켜줄 수도 없었어. 그래서 유일하게 두 세계로 오갈 수 있는 내가 아이들을 동화나라로 데려가기로 한 거야. 물론 아이들 중에는 동화나라를 믿지 않는 아이들도 있겠지. 그런 아이들은
동안 아래 데려갈 수 없어.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거니까. 그 녀석들은 아이들을 그들과 같은 어른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그런 녀석들은 절대 동화나라로 들여보낼 수 없지. 그래서 난 토끼굴이 아닌 골짜기의 입구를 만들었어. 아이들과 어른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말이야. 동화나라로 가기 위해선 골짜기에서 뛰어내려야 하지만 동심을 가진 아이들은 이전에 너처럼 무사할 거고 어른들은 어떻게 되든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비록 우리는 너를 지킬 수는 없었지만 너와 같은 아이들을 지켜낼 거야. 난 아이들을 환상 속으로 인도하는 자장가이자 단재한 어른들이 듣게 될 장성곡이 될 거니까. 럴러바이는 천막으로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자 재빨리 로브를 다시 썼고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금 갈게. 그들은 천막을 나와 아이들을 이끌고 마을의 뒷산으로 향하였고 그들이 나오자 천막은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먼지처럼 서서히 흩어졌다. 피오와 제제, 마을의 아이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그들을 따라갔고 어느새 그들의 행렬은 마을을 벗어났다. 그리고 마을에는 아이들이 없어지자 큰 소란이 일어났고 자신의 아이가 없어진 부모들의 울부짖음이 즐거웠던 마을의 축제가 끝나고 절망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 아이들의 부모들은 하염없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곳저곳을 뛰어다녔고 곧 생기 넘치던 마을은 슬픔에 빠져 유령들이 사는 것 같은 마을이 되었다. 그 시각 골짜기 앞에 도착한 동이와 럴러바이는 피오와 제제, 마을의 아이들을 골짜기 아래로 인도하였고 이내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골짜기는 간혹 짓이겨지는 소리가 울려 퍼질 뿐 많은 아이들이 떨어졌음에도 상당히 고요하였다. 이 마을에는 어른이 많이 없었나 보네. 좋은 마을이구나. 럴러바이는 골짜기 아래를 보며 말했다.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가면 될까요, 럴러바이? 동이는 럴러바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고 럴러바이는 곰곰이 생각하다 말했다. 글쎄, 그럼 우리 이번에는... 그들은 다음 행선지를 정하였고 호박마차에 올라타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떠셨나요? 이번 동화 낭독회는 즐거우셨나요? 동화 낭독회가 끝나자 나는 알 수 없는 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들려오는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리던 메아리처럼 들렸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커졌다 줄어들었다 시시각각 모습이 변하고 있었다. 또 나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뼉을 치고 있었고 어느샌가 나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천막안이 아닌 어느 산의 골짜기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시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상황에 당황한 나와는 달리 그 사람은 허리를 숙여 자신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들에게 감사함을 표현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에서 말하는 동화나라는 실제로 존재한답니다. 바로 당신들의 발 아래 말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의 발 아래 끝을 알 수 없는 골짜기를 쳐다보았다. 마치 먹잇감 앞에서 입을 벌려 먹을 준비를 마친 것처럼 보이는 골짜기를 보자 나는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골짜기에서 눈을 돌리자 그 사람은 작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자, 이제 동화나라로 떠날 시간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하나둘 골짜기 아래로 뛰어내리기 시작했고 나는 필사적으로 뛰어내리지 않기 위해 몸부림쳤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절대 살아남지 못할 거야. 그렇게 힘겹게 자신과 사투를 벌이던 중 문득 사람들이 뛰어내렸는데도 아직까지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사실을 눈치챘을 때 내 눈앞에 그 사람이 얼굴을 들이밀며 말했다. 어른들이 섞여 있었군.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커다란 검은 눈동자가 나를 보며 말했고 나는 사신을 본 것 같은 착각과 동시에 골짜기 아래로 몸이 던져졌다. 그렇게 아래로 떨어지던 순간 놀라운 일이 내 눈앞에 일어났다. 내 다음으로 뛰어내린 아이가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진 것이다.
마치 어디론가 워프를 하듯 말이다. 또 나랑 비슷하게 뛰어내린 내 또래의 사람도 그 아이와 마찬가지로 눈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졌다. 깊은 골짜기의 끝으로 향하던 나는 가까워지는 골짜기의 바닥을 보았고, 내 앞에 사람들과는 달리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 오자 내가 그 사람이 말하는 아이이길 간절히 빌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같은 시각 고요하던 골짜기에서 무언가 짓이겨지는 소리를 들은 검은 로브를 쓴 사람은 모두가 뛰어내린 골짜기의 아래를 보며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아, 좋은 꿈 꾸렴. 어른이 될 일 없는 영원한 꿈을.